읽을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밤새 조사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금 전에 귀가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요. 자, 이제 이 추운 만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특검이 상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 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자,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막 귀가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7시 50분에 귀가를 했고요. 예. 어제 오전 9시 반에 왔으니까 2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요. 예. 특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고요. 예. 재소환할 방침은 없고 금년간 구속영장 청구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돌아갔고요. 예. 특검이 조사한 건 이제 최순실 씨 지원 그 부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개입을 했느냐를 조사를 했고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조사를 해서 오늘 새벽 3시 20분에 귀가를 했습니다. 예. 오늘 특검 브리핑, 오후에 있을 특검 브리핑이 주목이 되는데 특검은 계속 밝혔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삼성 관련자 여부를 모든 신병 처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보상이 100만 원으로 끝나나요? 이 미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있었는데 소비자 한 명당 최대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18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예. 그에 비해서 한국은 8.5% 정도밖에 안 되죠. 차량당 100만 원 정도 쿠폰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가장 큰 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 미국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합니다.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3배에서 5배까지 물게 하는데 한국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죠. 물론 예. 옥시 사태 때문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유가 가장 크고요. 특히나 한국보다 미국의 이 배기가스 배출 그 규제를 하는 그 기준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미국의 보상금이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폭스바겐 측이 이렇게 설명하죠. 미국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폭스바겐 이 배출가스 사태가 있었는데 미국 외에는 보상금을 준 적이 없으니까 한국도 미국 기준에 맞출 수는 없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환경부와 폭스바겐이 타협을 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폴크스바겐 사태가 일어난 게 2015년 11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늦게 이렇게 리콜이 되는 이유가 참 좀 그래요. 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역시 독일 유학하셔서 폴크스바겐의 발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예,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1년 2개월 만에 이 폴크스바겐 사태가 이제 거의 매듭이 지어졌는데 예. 그동안 이제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에 낸 그 리콜 계획서를 계속 반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 내용이 부실하다. 그리고 고의성을 인정해라. 이런 이유로 3차례나 계속 그 반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걸 인정을 했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폴크스바겐 관련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분들은 이제 콜센터 등을 통해서 예약한 다음에 전국 폴크스바겐 서비스 센터에서 리콜을 받으면 되는데 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차량 교체는 가능하냐, 그럼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차량 리콜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한 거라서 솔직히 리콜 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30분 가량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13월에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이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 뭐 특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13월에 보너스가 될지 13월에 세금 폭탄이 될지는 정말 이때 잘 챙겨봐야 되는데.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요새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정부 방침은 이렇다는 거죠. 세금을 덜 매기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 또 세금을 토해낼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죠. 일단 15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다 쳐보면 아실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뭐 어지간한 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의료비, 교육비, 뭐 14개 항목 다 내려받을 수 있고요. 예. 이제 18일부터 이제 조회만 가능한 게 아니고 공제 신고서를 실제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이른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이 되고요. 예. 중요한 건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챙겨가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 보청기, 휠체어 같은 구입비,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예. 뭐 자녀들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일부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대부분 이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겨봐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세금을 토해내냐 안 토해내냐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잘 챙겨봐야 되고요. 국세청은 16일 18일, 25일엔 이 홈택스 서비스에 이제 접속자 수가 몰려서 이때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인터넷 연결할 때 쓰는 익스플로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제일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죠. 네, 저도 지금 그걸로 보고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세계와 한국은 동떨어져 있는데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쓰니까 주변에 다 쓸 겁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제일 편하니까 쓰는데 한국 기준의 점유율은 87%, 거의 90%에 육박하고요. 10명 중 9명이 이거 쓴다는 거죠. 이유는 아직도 우리 한국 내에서 이런저런 인터넷 사이트 뭐 하면 액티브엑스 깔라고 하잖아요. 물론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은행, 관공서, 액티브엑스 많이 쓰고요. 그게 가장 편한 게 이 익스플로러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고 물론 최근에 크롬 사용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익스플로러 독주 체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8.9%, 10%도 안 됩니다. 4위입니다. 4위.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의 4위인데 익스플로러가 뭐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작년 초만 해도 2위였는데 계속 따라잡히면서 10월 이후에 4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하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드하고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거죠. 동떨어져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 학교에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요. 크롬 아니면은 제대로 안 뜹니다. 이게 되게 빨라서 정말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뭐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크롬을 많이 이용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이제 13일이 지났는데요.
자, 신년에 항상 하는 게 금다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금연, 다이어트, 그리고 영어. 근데 이 영어가 여기서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만은 프리토킹인데 이 영어 실력 늘지 않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을 7시 50분경에 찾아뵙는 분이셔. 바로 윤재성, 소리 영어의 윤재성 대표와 함께 이 영어 실력을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영어를 잘하시죠. 네. 아니 근데 네. 사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영어 교육 이렇게 하시면서 그 눈높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그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본인이 방송 진행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네. 이게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시사를 많이 한다. 본인 기준으로 질문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윤 네. 대표님도. 예, 그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거 영어 작심 3일인데 네. 이거 좀 영어 공부 꾸준히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들 영어 배우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안 들리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제일 나쁜 것이 아마 글을 외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네네. 예. 근데 어떤 착각을 가지고 하냐면요. 글을 외우면 즉 단어나 문장을 많이 외우면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네. 글을 외우기보다는 소리를 통해서 익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글을 통해서 보는 거.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죠, 네, 진짜. 네.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 있지 않습니까? 네. 고별 연설. 그거 지난 그저께인가 있었을 때. 네.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참 언어로 알아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좋다 이거죠. 아무래도 연설보다는 예. 일상적인 말들 있죠. 예. 생활 주변적인 거. 그런 말들을 우린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그 연설 알아듣는 것보다는 미드. 예. 우선 생활적인 단순한 말들. 예. 그런 거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활적인 것들 예를 들면 미드 같은 거 자주 보면 되는 거예요? 미드 보는 게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소리를 알아듣고 들은 소리를 따라할 수 있을 땐 도움이 되는데 안 들리는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글보다는 소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영어 소리를 들으면 안 들리는데 그 안 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게 모르겠어요. 보통 그렇게 말 많이 하죠. 아는 단어는 들린다. 아는 단어는 들린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는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대사를 보면 70-80% 이상이 전부 중학교 때 배운 단어들이거든요. 다 쉬운 단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아는 단어는 들린다보다는 아는 단어조차 안 들린다는 말이 맞을 거고. 네. 그 왜 아는 단어도 안 들렸냐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한데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소리에는 독특한 액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액센트는 평생 들어도 안 느껴지는데 서양의 언어 학자 중에 한 분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영어 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돼 있다 이런 학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말을 배울 때는 예. 사성을 모르면 절대 못 배운다고 하죠.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어를 배울 때도 액센트에 대한 이해나 체화가 없으면 절대 못 배우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체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년, 외국 생활 5년 하면은 이렇게 뭐 딴 거 하면서도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말은 느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제가 있었는데 10년 되나 5년 되나 말은 뭐 그렇게 막 늙는 것 같진 않아요. 듣는 거는 확실히 좀 좋아지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네. 보통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들이 예. 20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셔가지고 한 50년을 살아도 실제로 영어 소리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 이민 가신 지 한 45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작은 집에 가서 그 미국 방송 보고 있으면 옆에서 물어보세요. 들리냐고. 그래서 들린다 그러면 기가 막히다는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영어를 못 배우는 것은
어려서 안 배워서도 그렇고 그것도 아니고 단어를 몰라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소리를 통해서 어떤 그 구분이 안 되는 소리 형태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통 중국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귀로 들어서 배우죠. 근데 영어는 못 따라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액센트 때문이라는 것이죠. 액센트.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익숙해져야 되나요? 절대로 이해가 되고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소리를 통해서 못 배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액센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히하고 히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영어 소리와 원어민들이 내는 영어 소리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 공부를 한 20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윤 대표님도? 네네. 40살 때까지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매우 신기했던 게 그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된 매치 포인트죠.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딴 분들은 원래 영어 굉장히 그 처음부터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아니고 40살 때까지 정말 하나도 안 들렸어요. 영화나 드라마 봐도 안 들리고 미국 사람하고 업무적인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들려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6살만 되면 다 배우는 게 언어인데 20년 열심히 배워도 안 들려서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해봤냐면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한 달을 들어봤어요. 대사 하나를 하나도 안 들린 대사 하나를 한 문장을 한 보름 들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 생기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확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어드는 생각은 만약에 내가 이걸 지금 집어 던지면 영어는 평생 들을 수 없다고 또 들어봤어요. 한 보름을. 그러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영어 소리에는 톡톡한 액센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영화를 한 프로 봤는데 정말로 한 센텐스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서 어떤 희열을 느껴봤고 그 결과 한 꾸준히 7년 정도를 제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운전할 때라든가 출장 갈 때라든가 그때 계속 원음을 들어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 소리 액센트라는 걸 정확하게 체득하게 됐고 지금은 영어 소리를 우리말처럼 거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을 계속 그렇게 오랜 기간 한 달을 들어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듣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렇죠. 시간 날 때 이제 듣는 것이지만. 야, 그게,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신 케이스시네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죠? 스스로 방법을 그러면 지금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성인들한테는. 더 이상. 왜냐하면 우리 YTN에도 지금 대표님 그 영어학원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근데요. 더 이상 단어를 외우지 말라는 것이죠. 보통 지금 그 성인 정도 되잖아요. 딱 한 가지만 하면은 이상이 없는 게 들을 수만 있다면은 적어도 앞에서 얘기하는 원어민 소리는 다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영어로 의사소통한다면 내가 말하는 걸 영어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게 인생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자꾸 그 듣는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요. 듣고 익숙해지면 사실 말은 나오니까. 저절로. 말은 나와요. 그럼요. 나오기는. 그럼요. 웬만한 표현은 다 할 수 있어요. 이 듣는 게 문제죠. 네네. 그러면은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걸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처음부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화책에 나오거나 심지어 리스닝 테스트에 나오는 소리도 일상적으로는 없거든요. 전부 다 영화에 나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대상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소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들어서는 절대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He came from California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어요. 동양 사람들은 He came from California 하면 알아듣죠. 그렇죠. 근데 왜 못 알아듣냐면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He
came from California. He came from California. 해서 he came from California. 이렇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he보다는 he. he. came보다는 came. 예. came. 이런 식으로 소리 내면은 그게 영어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발성도 좀 달라요, 진짜. 근데 윤 대표님은 발성이 완전히 미국 사람 같으시네, 진짜. 원래는 그러진 않았고요. 이 영어를 갖다가 익히다 보니까는 소리가 조금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예. 그렇게 영어를 익힌 사람들은 한국말 소리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아니, 목소리가 달라요. 마지막으로 영어 정복을 세운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한마디만 해주시죠. 외우지 말라는 것이죠. 글을. 그러면 누구나 다 지겹게 생각해서 포기를 하게 되죠. 소리를 듣게 되면 흥미가 생겨서 소리를 통해서 영어를 다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예. 많이 들어보면 근데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7시 50분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소리영어의 윤재성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또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엔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쟁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최현석 셰프의 방법. 스테이크 and fried pasta and fried party and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Sprite.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누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오늘은 화제 드라마 도깨비에서 두 주인공이 주고받았던 김인욱 시인의 시 사랑의 물리학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그리하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도 매주 금요일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그리고 미래전략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사자성어, 이 금주의 사자성어 하나씩 꼽아주시죠. 먼저 김 교수님. 네, 제가 고른 사자성어는 도행역시입니다. 이 사기의 오자서 열전에 나오는 좀 건데요. 쉬운 것 좀 꼽아주세요. 도행역지요? 네, 예. 거꾸로 도자 가랭자, 거꾸로 역자에다 베풀 시자입니다. 결국은 순리를 거슬러 행동하는 것, 상식을 거슬러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 국정조사 그리고 헌재에서의 뭐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들 보지만 너무나 많은 거짓, 위증,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인데도 뻔뻔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인 뭐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끝까지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이때쯤 나와야 될 때쯤에서 한 사람씩 내보내는데 필요한 얘기들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다 거부하고 법에서 이 피해 나갈 수 있는 상황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또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고 있던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지금 완전 도망자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이 결정되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경찰이 헌재 촉탁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도망자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이끄는 청와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말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사람들 빨리 나가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라고 해야 될 상황인데 도리어 위증을 하거나 법을 피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도행 역시를 골라봤습니다.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예. 아까 선비들의 이렇게 얘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선비들은 딱 얘기도 있지만 풍류가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시로 시의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내 불사춘. 그건 제가 안다. 네. 그건 알아요. 쉽죠. 네. 이렇게 쉬워야지. 그렇구나. 이게. 네. 그래서 뭐 사자성어는 여러 가지 딱딱한 뭐 의미들이 있지만 춘내 불사춘 이 부분은 뭐 시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어제 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직은 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딱 맞는 게 춘내불사춘이 아닌가. 이게 뭐 사실 앞에 부분에도 한마디가 있어요. 호지무하초. 결국은 이게 전한시대 때 왕소군이라고 하는 궁녀가 흉노의 볼모로 가가지고 흉노의 불모지에서 이걸 시를 읊었는데 호지에 화초가 없다. 그래서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꽃이 없는 데는 역시 아직은 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기문 총장이 오셨는데 꽃이 없다. 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이 왔다 이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반기문 데이였던 건 확실해요. 엄청나게 많이 이 뉴스에서도 주목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사실은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안보 외교는 보수, 경제는 중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사실 여권 후보도 아니고 야권 후보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우리 김숙 수장님 춘내불사춘 아주 좋은 식구인데요. 반칙입니다. 오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는 내자해야 되는데 시적 자유라고나 할까? 그렇구나. 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좋습니다. 굉장히 적합한 그런 식구 춘내불사춘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실 10년 동안 노고에 일단 저는 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관으로서 그동안 세계 외교의 수장으로 정말 활약을 했던 점 박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으로 돌아온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귀국했다면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박수를 보냈을 텐데 야당은 좀 날선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그동안에 어쨌든 10년 동안 수고를 하고 귀국한 장면 또 국민들이 환영해 준 장면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모습은 어제 얘기는 아주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광장의 민심도 듣겠다.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요즘 얘기하면 진보적인 야권의 얘기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정치 교체를 하겠다. 권력, 기성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은 역시 국내에 들어와서 보수나 진보 어느 쪽보다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일단 그런 일성을 내보냈고 일단은 현재의 위상은 보수나 진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기보다는 국내의 현안들 10년 동안의 외교적 경험 그리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시 정당 밖에서 자신을 함께할 수 있는 중도, 보수 또 진보 중에서도 중도에 가까운 진보 이 부분은 다 함께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세력이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바로 이념적인 또는 정치적 선택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호소하면서 민생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서 좀 설 이후에 본격적인 정치적 이념적인 접근을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현재 어떤 선택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김은석 부수장. 말씀하셨듯이 외교관 국제적으로 유명한 외교관으로 들어오시는 금이환영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선 주자로서는 좀 아쉬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몇 가지 메시지가 간결하지 못했다는 것과 형식이 담백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역시 10년의 공백과 또 거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직은 와서 적응할 기간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간에 얼마나 빨리 국내 정치에
딱 맞춰가지고 본인의 대권 의지를 가다듬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있고 그 기간은 결국은 이번 설 연휴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내부의 팀워크입니다. 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팀워크에 있어서의 엇박자들 이런 부분 다 지적하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할 거냐. 사실은 이 팀워크라고 하는 게 누구하고 연대하느냐 이런 것들과 굉장히 깊숙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워크 그 팀을 어떻게 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형으로 짤 거냐 아니면은 정치형으로 짤 거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숙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정치 교체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사실 그 문재인 후보가 반기문이면 정권 교체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촛불 민심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핵심은 잘 잡았는데 그 방향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메소놀리지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퀘스천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개헌 부분을 좀 확실하게 치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실무형이냐 정치형이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캠프가 어떻게 꾸려지는 이게 손발이 잘 맞아요. 이제 검증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으로 가시밭길이다. 뭐 검증해야 된다. 이게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 캠프 구성은 상당히 앞으로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교관 그룹 그동안에 반기문 전 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교관 그룹들이 핵심이 돼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MB 그룹들 함께 하셨던 분들이 그쪽에 함께 이제 결합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충청권의 지지자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팬클럽 등, 뭐 반사모라든가 반딧불이 등등 여러 가지 그룹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대선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실행을 하는 그런 대선 캠프로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측면을 빨리 정비해야만 이런 대선 캠프로서 본격적으로 국민들께 각인시키고 또 호소력 있는 그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 부분이 시급한 과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넘어야 될 산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운이 좋지 않게도 귀국하는 날 바로 그 전날에 뉴욕 검찰에서 동생과 조카의 문제 사실상 뭐 국제적인 사기에 휘말려서 거기에 동생과 조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반기문 총장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이 문제도 이미 한 1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더불어서 아들의 뭐 이 뉴욕에서의 SK텔레콤 입사에 관련된 특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인도인 사위가 인도분입니다. 그런데 인도인 사위가 유엔에서 뭐 중용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에서 관료로서 검증받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검증도 넘어가면서 또 국민들에게 대권 주자로서 대한민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께 어떻게 진실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한 과제라고 봅니다. 자, 김은숙 부소장. 지금 검증 역시 검증과 비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그 사례를 잘 연구해가지고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트럼프도 검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지지층들이 굉장히 단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뒤처지는 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 지지층들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결과에 보면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교훈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 총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지지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캠프의 구성에 그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지금 보수 진영의 대표, 그 진보 진영의 대표는 문재인이라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보수 중심으로 해서 중도까지 다 아우르는 큰 범위에서의 그 지지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지지층이 어디냐? 결국은 보수 진영은 TK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룹화가 돼 있고 그러면 충청도에서 또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지지도가 압도적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영남권을 어떻게 공략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 캠프 구성에 있어서 바로메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반기문 전 총장뿐만이 아니고 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떻게 검증이 나오고 이런 거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 조기 대선이 과연 치러지는가, 있다면 언젠가, 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결과인데 말이에요. 지금 뭐 끝장 토론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죠. 청와대 쪽에서. 예? 설 연휴 전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예, 물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신년 1월 1일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당시 내놓았던 입장들을 본다면 정말 나는 사심없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억울하다. 라는 예. 측면의 얘기가 핵심이 됐고요. 예. 그걸 통해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거의 4% 거의 바닥으로 갔던 이 지지층들이 다시 모이고 맞불 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는 공간에서 사실은 이게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속도가 붙는 심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전에 그런 동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장을 갖겠다. 다시 말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현재 진행되는 특검과 헌재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통령이 마지막 촉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가이드라인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득과 실이 다 함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층 결집은 되지만 그러나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진실로 다가오지 않으면서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양면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김은석 부장님. 역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타이밍이 계속 늦어요. 늦고 맞지가 않아요. 물론 지지층을 결집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결국은 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여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론전을 하겠다. 재판은 일단은 뒤로 미루고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타이밍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려스러운 건 결국은 탄핵 정국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다음 보수 진영의 주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계속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노태우 정권을 만들 때 나를 밟고 넘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해낼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미련이 다음 정권에 굉장히 부작용을 준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략이 없이 지금 기분에 따라서 끝장 토론을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에도 뭐 얘기할 건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원국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